전국에 계신 풋볼살롱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주간 해외 국내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살로만 뉴스의 살롱맨입니다. 살로만 뉴스는 불필요한 뼈다구는 가감없이 발라버리고 야들야들한 살만 있는 살로만 치킨처럼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국내 축구 소식만을 쏙쏙 골라서 제공을 해드리는 풋볼 살롱만의 살로만 뉴스입니다. 오늘은 총 18억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무패 5회차 심층 프리뷰 살로만 뉴스로 인사를 드립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승무패 5회차 같은 경우에는 3회차와 4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총 2번의 1등 금액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은 설날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살롱 가족 여러분들의 고등수 적중을 위해서 살로만 뉴스를 면밀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월요일에는 라리가 7경기 심층 프리뷰를 진행을 해드리고 수요일에는 나머지 독일 분데스리가 7경기 심층 프리뷰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로만 뉴스를 통해서 초안픽을 잡으신 다음에 금요일 현미경 분석에서 최종픽을 말씀을 드리면서 야무지고 다부진 최종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서 어려운 시국에 맞이하는 설날 연휴이지만 그래도 풋볼살롱의 분석 동영상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희망에 어느 정도 일조를 할 수 있는 분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축구 프로토 적중 내역은 프로토 6회차에서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뒤에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33.1배당이라는 고배당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이 들어오면서 쓰나미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유럽 축구 역시 컵 대회가 많기 때문에 이변 결과가 속출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역배 결과 무승부를 조합을 해서 33.1배당이라는 나쁘지 않은 고배당 적중픽이 나왔습니다. 풋볼살롱은 이렇게 프로토에서도 매 회차마다 구매 픽을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배당 픽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래에 정배 주력 조합까지 따로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9.9배라는 나쁘지 않은 정배 주력 픽이 적중이 되면서 고배당 픽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하는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먼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최종픽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풋볼살롱의 승무패 최종픽 이미지까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의 최대 강점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다는 점인데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는 예전부터 풋볼살롱 멤버십 회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한 프로토 구매픽을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공유를 하신 픽들이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뿐만 아니라 멤버십 회원분들의 다양한 정보와 구매픽을 공유를 받으시고 싶은 분들은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멤버십 가격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등급인 로열 등급을 기준으로 한 달에 4,990원, 하루로 치면은 200원이 채 안 되는 166원 정도의 멤버십을 가입을 하실 수 있고 프로토와 승무패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신설이 된 킹 등급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8,990원으로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풋볼살롱이 구매를 하는 최종픽뿐만 아니라 따로 패턴 징크스 분석 자료나 이 독식픽, 이변픽 추천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독식 적중을 노리는 서브픽까지 공유를 드리는 등급이기 때문에 이 승무패에서 다양한 조합픽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5회차 살로마니우스 1부 첫 번째 경기는 1번 경기로 들어온 엘체와 알라베스의 경기입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는 직전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와 2번 연속으로 맞붙어서 컵대회에서는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배를 당했고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레알 마드리드 원정을 떠나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알라베스와의 최근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1무 3패로 조금은 열세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알라베스 원정을 떠나서 0대1로 패배를 당한 엘체이고 엘체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은 루카스 보예라는 공격수가 4경기에서 3골 2도움으로 맹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페레 미아라는 선수 역시 4경기에서 3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이 미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최전방을 선호하는 공격수이지만 엘체가 최전방 쪽에 루카스 보예나 루카스 페레즈 같은 공격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팀을 위해서 페레 미아 선수가 최근에는 측면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측면에서도 공격력이 나와주면서 미아 선수가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비 쪽에서는 바디아 골키퍼의 선방쇼가 눈부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연이은 레알 마드리드라는 강팀과의 경기에서도 눈부신 선방쇼를 보여줬던 것이 바디아 골키퍼이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에이스 자원들의 고른 활약이 있는 것이 엘체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원동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프란 로드리게스라는 새로운 감독이 들어오면서 엘체가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유의 4-4-2 포메이션에서 에스크리바 감독 체제보다도 훨씬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엘체인데 엘체가 최근에 11경기에서 득점이 17골이나 됐을 정도로 최근에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고 무득점 경기가 딱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득점력이 로드리게스 감독 체제에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 성적이 3승 5무 2패로 원정에서의 2승 3무 7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엘체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엘체 쪽으로 조금은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바르셀로나와의 홈경기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최근 공식 경기에서 3무 6패로 하락세에 빠져있는 것이 알라베스인데 그래도 최근에 A매치 휴식기를 맞이해서 오사수나와의 평가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지만 어쨌든 공식 경기 기준으로 승리가 없는 알라베스이기 때문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엘체를 상대로 굉장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라리가에서 골이 가장 없는 것이 알라베스이고 실점 역시 최다 실점 3위를 달릴 정도로 공수에 걸쳐서 문제점이 큰 것이 알라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주포 공격수 호셀루 선수가 올 시즌에도 리그에서 10골이나 넣어주면서 혼자 독박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 호셀루 선수마저도 최근에 리그 3경기에서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으면서 알라베스가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라베스를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제공권이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높이의 강점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공권이 1위이지만 세트피스 실점이 8골로 공동 3위일 정도로 세트피스 수비가 의외로 약하기 때문에 엘체가 알라베스의 세트피스 약점을 공략할 수만 있다면 홈에서의 강점을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라베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홈에서 3승 3무 6패로 원정에서 1승 2무 7패 원정고자 느낌이 나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 성적이 좋아지는 엘체를 상대로 굉장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엘체의 3총사입니다. 왼쪽이 루카스 보예라는 공격수이고 가운데가 바디아 골키퍼, 맨 오른쪽이 페레 미아라는 공격수입니다. 이 루카스 보예 같은 경우에는 루카스 페레즈 선수와 함께 최전방 공격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골과 어시스트를 양산을 해내면서 엘체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 루카스 보이와 루카스 페레즈 선수가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이 페레미아라는 공격수가 원래는 최전방 쪽을 선호하는 공격수인데 최근에 팀을 위해서 측면 쪽으로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측면에서도 제 몫을 해주면서 공격에서도 좋은 득점력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비 쪽에는 바디아 골키퍼라고 선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좋은 선방쇼를 보여주면서 수비까지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엘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선수들의 활약뿐만 아니라 프란 로드리게스라는 새로운 감독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엘체이기 때문에 상승세를 탄 엘체가 특유의 홈발까지 받는다면 알라베스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알라베스를 상대로 최근에 공식 경기 2연패 수록에 빠져있는 엘체이고 알라베스 같은 경우가 최근에 승리가 없었지만 A매치 휴식 기간에 오사수나와 평가전을 치러서 승리를 거뒀다는 부분이 엘체 입장에서는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라리가 경기는 5회차 7번 경기로 들어온 마요르카와 카디스의 경기입니다. 마요르카 같은 경우에는 직전 비아레알 원정에서 0대3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마요르카와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주말 승무패 경기를 치르기 전에 주중에 컵 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또이또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3패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마요르카이고 카디스와의 상대전적을 보시면 2승 3무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맞대결 전적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도 카디스 원정을 떠나서 1대1 무승부에 그쳤던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무승부 구미가 상당히 당기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요르카는 주전 중앙수비수 루소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카디스전에 결장이 되기 때문에 수비 쪽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리가 경기 기준으로 최근에 4연패 하락세에 빠진 마요르카이기 때문에 카디스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수 있는 마요르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실점이 3배 이상 감소가 되면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요르카가 홈에서는 2승 6무 2패로 원정에서의 2승 2무 7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디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레반테 원정에서 깜짝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승무패 4회차가 2월이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카디스이고 원정에서 오히려 성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홈에서는 0승 6무 5패로 1승도 없기 때문에 홈 고자 면모가 있지만 오히려 원정을 떠나서는 3승 3무 5패로 다부진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카디스 역시 마요르카 원정에서 전혀 꼴릴 것이 없는 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카디스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베테랑 공격수 네그레도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네그레도 선수가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이 살아난 카디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디스 역시 마요르카와 마찬가지로 수비 쪽의 공백이 예상이 됩니다. 주전 중앙수비수 팔리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중앙수비 쪽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카디스의 특징이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많은데 세트피스 실점이 11골로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마요르카가 세트피스에 강점이 있는 팀이라는 부분에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은 마요르카가 좀 더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두 베테랑 공격수입니다. 왼쪽이 마요르카의 에이스 다니 로드리게스 선수이고 오른쪽이 앞서 말씀을 드렸던 카디스의 네그레도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 모두 30살이 훌쩍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양 팀의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데 다니 로드리게스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이 드리블 돌파에 상당히 강점이 있는 선수이고
간혹 가다가 중거리 슛 한 방이 예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득점력을 갖춘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네그레도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서 이 팀 동료와 원투 패스를 주고받거나 패스를 떨궈주는 연계형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골 결정력까지 발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발끝에서 승리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 모두 주중에 컵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은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 맞대결 전적만 보더라도 최근에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던 매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나 투폴로 무승부는 가져가고 싶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직전 승무패 4회차 1번 경기로 들어왔던 레반테와 카디스의 경기 같은 경우에도 레반테가 비슷한 수준의 정배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승부가 아니라 카디스의 원정 승리가 나왔던 만큼 이 경기 역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경기는 승무패 5회차 8번 경기로 들어온 셀타비고와 라요의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직전 세비야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셀타비고인데, 최근 라요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2무 2패로 상당히 팽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라요 원정을 떠나서 0대0 무승부에 그친 셀타비고인데, 라요가 올 시즌 홈에서는 8승 2무 1패를 거뒀을 정도로 홈 깡패팀이라는 점에서 셀타비고가 라요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둔 것은 나쁘지 않은 결과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셀타비고가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마탱이가 간 모습이 있었는데, 라요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둔 이후에 경기력이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라요를 상대로 상당히 자신감이 있을 것 같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타비고가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 에이스 아스파스 선수가 맹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6골 2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올 시즌 리그에서 골만 11골을 넣고 있는 아스파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컵대회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마요르카와 컵대회를 앞두고 있는 라요보다도 체력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올 시즌 이상하게 홈에서 3승 2무 6패로 원정에서의 4승 4무 3패보다 홈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 셀타비고인데, 그래도 최근에는 홈에서 2연승을 거두면서 홈에서도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 셀타비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라요 같은 경우에는 직전 빌바오와의 홈 경기에서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올 시즌 첫 홈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빌바오를 상대로 슈팅을 20개가 넘게 때렸지만 한 골도 넣지 못하면서 골 결정력이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성적 기복이 매우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홈에서는 8승 2무 1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원정만 가면은 1승 2무 7패로 원정고자 느낌이 나고 있는 라요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를 탄 셀타비고를 상대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중 마요르카와 컵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 셀타비고의 열세인 부분이 있습니다. 셀타비고에 아스파스가 있다면 라요에는 플레이메이커 트레오 선수가 있습니다. 트레오 선수가 올 시즌에 리그 3골 9도움을 올려주면서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데, 최근에 리그 4경기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라요가 최전방 쪽에서 골 결정력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트레오 같은 선수들이 플레이메이킹, 찬스 메이킹을 많이 해줘도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빌바오전에서도 슈팅을 20개가 넘게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골도 넣지 못한 라요입니다. 라요가 시즌 중에 영입했던 공격수 팔카오 선수가 제 몫을 해주면서 상승세를 제대로 탔었는데, 팔카오 선수가 A매치 이후에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지면서 무득점 행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A매치 기간에 팔카오 선수가 콜롬비아 대표팀에 또다시 차출이 됐기 때문에
팔카오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면 이번 셀타비고전에서도 최전방 골 결정력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라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팔카오 선수 대신에 최근에는 과르디올라라는 공격수가 선발로 나서고 있지만 과르디올라라는 공격수 역시 폭발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라요 같은 경우에는 4-2-3-1 포메이션의 2선 자원들의 퀄리티가 좋지만 그 2선 자원들의 퀄리티에 비해서는 최전방 골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 팀의 에이스입니다. 왼쪽이 아스파스 선수이고 오른쪽이 트레오 선수인데 아스파스 같은 경우에는 셀타비고에서 가장 많은 골인 리그 11골을 넣고 있습니다. 트레오 선수와 비교를 했을 때 아스파스 선수가 확실히 마무리에 있어서도 강점이 있고 두 선수 모두 세트피스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스파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골문을 겨냥하는 다이렉트 프리킥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이고 트레오 같은 경우에는 어시스트, 찬스 메이킹에 일가견이 있는 선수인데 선수들의 세트피스 득점을 이끌어내는 킥이 날카롭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선수 모두 30살이 훌쩍 넘은 나이이지만 여전히 팀의 에이스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발끝에서 승리의 향방이 갈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셀타비고와 라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축구, 특히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져가는데 셀타비고는 4-1-3-2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고 라요 같은 경우에는 4-2-3-1이라는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메이션 상황에서는 차이점이 있지만 전방 압박을 중시하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전방 압박을 득점으로 연결하는 능력은 확실히 셀타비고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셀타비고가 원정고자 느낌이 있는 라요를 상대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경기는 9번 경기로 들어온 오사수나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그라나다 원정에서 2-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 5경기 2승 3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사수나인데 올 시즌 홈에서는 2승 5무 4패로 원정에서의 5승 2무 4패보다 오히려 홈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홈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는 오사수나인데 최근 세비야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무 5패로 굉장히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세비야 원정을 떠나서도 무기력하게 0-2로 패배를 당했던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이 천적 세비야를 만나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리가에서 제공권 2위를 달릴 정도로 높이의 강점이 있는 것이 오사수나인데 헤딩 득점이 라리가에서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FC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많은 골을 헤더, 뚝배기로 하고 있는 오사수나인데 이 골 넣는 수비수로 유명한 다비드 가르시아 선수가 4골을 넣어주면서 팀 내 최다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 다비드 가르시아 선수의 뚝배기 한 방이 위력적인 팀인데 이 반대로 생각을 한다면 수비수가 최다 득점이라는 것은 공격 쪽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또다시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세비야를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오사수나가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이 아쉽지만 베테랑 공격수 키케 가르시아 선수가 최근에 리그 4경기에서 2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와 더불어서 빅앤스몰 조합으로서 활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셀타비고와의 홈경기에서 2-2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최근에 5경기 2승 2무 1패 2연속 무승부에 그쳐있는 세비야인데 세비야의 최대 강점은 역시 짠물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라리가에서 실점이 16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적은 실점을 하고 있는 것이 세비야인데 최근에 세비야가 흔들렸던 것이 주전 골키퍼 야신 부누 선수가 네이션스컵에 차출이 되면서 골문이 불안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이집트와 모로코의 네이션스컵 8강 경기에서 모로코가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모로코 대표팀에 차출이 됐었던 주전 골키퍼 야신 부누 선수와 공격수 엔네시리 선수가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체력적인 여파로 인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할 수도 있겠지만
골키퍼 포지션인 야신 보누 같은 경우에는 오사수나전에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세비야가 흔들렸던 수비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세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 쪽에서도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엔네시리 선수의 공백 속에서 최전방 공격 자원인 라파미르 선수가 제 몫을 해주지 못했고 오캄포스 선수만이 제 몫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세비야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공격수 앙토니 마시알 선수를 임대로 데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마시알 선수가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만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다면 세비야가 상위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측면에는 포르투에서 헤수스 코로나라는 측면 자원을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마시알과 코로나라는 두 영입생이 공격 쪽에서 얼마만큼 해주느냐가 세비야의 후반기 농사에 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8승 3무 0패로 패배가 없지만 원정에서는 5승 4무 2패로 확실히 홈보다는 원정에서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세비야의 삼총사입니다. 왼쪽이 야신 보누 골키퍼이고 가운데가 엔네시리라는 공격수, 그리고 오른쪽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활약을 했었던 앙토니 마시알이라는 공격수입니다. 이 야신 보누와 엔네시리 같은 경우에는 모로코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이집트와의 8강 경기에서 네이션스컵 탈락을 맛봤기 때문에 이 보누 선수와 엔네시리 선수가 돌아와서 빠르게 체력을 회복을 한다면 공수에 걸쳐서 전력 강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엔네시리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영입을 한 이 마시알이라는 공격수가 최전방에 깜짝 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마시알 선수가 활약을 해줄 수 있다면 세비야가 최근에 골 결정력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만큼 엔네시리 복귀와 마시알 영입이라는 효과가 시너지를 낼 수만 있다면 세비야가 공수에 걸쳐서 안정감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사수나가 최근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지만 이 세비야와의 상대전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세비야만 만나면 작아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선수가 들어올 수만 있다면 세비야가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18억 원이 이월된 승무패 5회차에 들어온 라리가 7경기 중에서 4경기 먼저 심층 프리뷰를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한 동영상에 엮으면 너무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라리가 3경기 같은 경우에는 2부에서 빠르게 심층 프리뷰를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분데스리가 7경기 심층 프리뷰를 살로만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금요일에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최종픽 분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